일단 첫 번째 처음 보고 가실 거는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3,300인가 찍었었죠. 2021년도였죠. 2021년도 중반기쯤에 3,300 한번 찍고 그거를 이제 올해 몇 월 달이죠? 이때가 9월 달에 돌파하고 지금 계속 랠리를 주고 있죠. 우리가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4천 찍고 나서 다시 3천이나 뭐 그때로 돌아가면 이제 해줄 말이 있는 거죠. 손자 손녀들한테. 내가 2025년도에 코스피 4천 본 사람이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말이지 코스피가 4천을 찍었단다. 에? 뻥치지 마세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떻게 4천을 찍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2,500이 딱이라고요. 그럼 이제 손자 머리 한 대 쥐어 박으면서 떼끼 이놈아,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을 찍을 때도 있었어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손주 때 2,500이면 나라 망했죠. 그렇겠네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3,300을 돌파하고 나서 잘 가고 있습니다. 4천까지 제발 갔으면 좋겠다 진짜. 몇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코스피가 잘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가 정부의 이제 법 개정 또는 뭐 밸류업 정책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법 개정을 하고 법 개혁을 하고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투명성을 확보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소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저평가의 결정적 이유는 외신들이었죠. 외신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안 준다는 거죠. 관심을 안 주는 이유가 명확했죠. 제가 외신이라도 솔직히 한국 시장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 놈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거죠. 외신들이 볼 때는 한국 기업 놈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투명성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LG화학에서 뭐가 떨어져 나갔죠? LG 엔솔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너무 주주 생각은 1도 안 한다는 거지. 언제 어떻게 뭔가 돌발 상황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외신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를 전혀 못하는 지경이었죠. 소액 주주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맞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거를 막아줄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약간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신들이 뭐 이렇게 법도 바꾸고 하면 그래도 한국 시장에 조금 이제 투자해볼 만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 단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적으로는 뭔가 가시적으로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한 이거를 1, 2년 해봐야 1년에서 2년, 3년 정도는 계속 이 정책을 밀어봐야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외신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신이 살짝 사그라들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좀 견제를 하고 있죠. 부동산 말고 증권 쪽으로 돈이 좀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무언의 그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 보다 보면 부동산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내리고 싶다라는 게 느껴지죠. 부동산을 조금 내리고 그 돈들이 주식에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 것도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유는 하필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폭등장이 왔어요. 지금 코스피가 힘을 받았을 때 동시에 9월 초부터 해서 지금 한 달째 메모리 반도체의 폭등장이 왔습니다. 근데 하필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에 치중되어 있죠. 우리가 뭘 알고 이걸 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되게 잘 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치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운이 좋았다. 이번 반도체 랠리는 특히나 우리나라한테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정부가 좀 밀어주면서 외신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하필 메모리 반도체 폭등장이 오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코스피가 양봉을 계속해서 뿜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역사상 최고점을 매일같이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아져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랐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냐는 거지.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장사를 잘하고 너무 서비스 질이 좋고 너무 제품의 질이 좋아서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는 그 빈도가 많아져서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냐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이제 리스크인 거죠. 실질적인 알맹이는 좀 부족한데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선 글로벌 대체제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K조선 글로벌 대체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쪽은 무조건 원탑이다. 우리가 원탑이다. 두 번째, K 반도체 대체제 있는가? 요거는 이제 종목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SK 하이닉스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SK 하이닉스만 보면 글로벌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이닉스만 보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맞죠?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럼 삼성전자 있을까? 있다고 봐야 된다, 맞죠? 그럼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 나머지 K 반도체 기업들 대체제 있나요? 글로벌 대체제들 맞나요? 있다고 봐야 된다, 맞죠? 그럼 사실은 SK 하이닉스 빼면, SK 하이닉스 딱 하나, 이 종목 하나만 빼면 K 반도체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알맹이가 있다고 보긴 힘들죠. 그럼 K 원전 대체제 있어요, 없어요? 많다. 많다. 그 여러분들 원전 뉴스 잘 보다 보면 그 프랑스나 미국 쪽에서 항상 우리 K 원전이 두드러 맞는 거 못 느끼시나? 원전 뉴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항상 글로벌에서 좀 두드러 맞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국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얼마 전에도 그거 있었죠? 방산 쪽 가볼까요? 방산 쪽 대체제 있는가? 요거는 이제 조건을 좀 달아야 되겠죠. 품질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K 방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꽤 있지만 이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대체제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이 잘 나가는 거죠. 그럼 5번 또 뭐 있지 이제? 완전 했고 로봇. K 로봇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다. 미용기기 잘 나간다. 7번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전력기기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기기도 많다. 화장품 대체제가 많지는 않으나 원탑이라고 보긴 힘들다. 뭐 자동차 택도 없다. 택도 없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 진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가? 이거 맞아요? 이거 맞나요? 그렇다고 보기 좀 힘들죠. 어느 정도는 맞으나 아니다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는데 코스피는 달리고 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거는 외신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대감이죠, 기대감. 실제로 어떤 실적이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기대감인 거죠, 기대감.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보다는 증권 시장을 좀 밀어주는 편이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이유가 하필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한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운이 좋았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면서 코스피 시장이 오르고 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알맹이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별히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피가 쭉쭉쭉 오르다가 크게 꼬라박아도 할 말은 없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명분은 있다는 거지. 올라갈 수 있는 명분도 지금 정부 때문에 만들어졌고 내려갈 수 있는 명분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있고, 그래서 둘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까지 해서 지수 얘기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부터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딱 제일 좋은 거는 뭐 반도체, 로봇, 원전 이렇게 세 개로 축약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단타를 하는 사람이다 하면 무조건 여기서 놀아야 돼요. 일단 다른 엄한 데서 놀면 안 되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반도체부터 한번 봅시다. 반도체는 오늘 뭐 여전히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심텍, SNS텍, 뭐 TLB, 한미반도체, 덕산 하이메탈 뭐 이런 것들 등등 아주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불을 뿜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잡아줬으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가기를 바라봅시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딱히 악재가 없죠. 지금 당장만 보면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외부적인 악재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악재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건 그냥 팩트니까. 그게 갑자기 내일 하루아침에 메모리 반도체 다 이제 해소가 됐는데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건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어떤 지금 당장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내려온다고 볼기에는 좀 확률적으로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하려고 하면 오늘 종가를 때려야 되죠. 급등주 오마카세를 보고 매매를 하려면 항상 한 템포 늦다고 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급등주 오마카세를 보고 매매를 하려면 항상 한 템포 늦으니까 처음에는 급등주 오마카세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뽑아내고 매매를 하는 거구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이걸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날 당일날 종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SK하이닉스 나는 내일 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내일 음봉이 안 나오고 다시 양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못 사는 거죠. 너무 무섭잖아요. 오늘도 양봉이 지금 SK하이닉스가 5, 6% 정도 나왔는데 내일 다시 5, 6% 정도 나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탈하면 일단 나오는 걸로. 일단 지금 5일선을 살렸으니까 체크 한번 해봅시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낫겠죠.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면 무조건 SK하이닉스지 맞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택이 여기서 잘 나갔었죠. 9월달 10월달 해서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다가 어제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대로 또 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일단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안 이어질 수도 있죠. 내일 또 지금 이제 라이브 끝나면 나스닥이 시작이 되잖아요. 미국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스닥이 또 급락을 하면 또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라낸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HPSP입니다. HPSP인데 차트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들어올리고 눌렀다가 다시 꺾이지 않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린 거 보고 오늘도 한 6% 정도 올랐죠. 그래서 만약에 종가 때리셨으면 좀 올라가기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은 거래가 살짝 터진다 싶으면 한 6, 7% 정도 올라간다 싶으면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좀 욕심일 수도 있죠. 지금 반도체 애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SNS텍입니다. SNS텍 반도체 관련주 종목이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거래주고 밀리지 않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0% 정도 올랐는데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보면 4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그 다음은 우리가 보고 있었던 로봇 관련주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봤을 때가 이런 자리였는데 계속해서 밀어 올리죠.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보로보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이쯤이었나요? 월요일쯤이었으니까 맞죠? 또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윗꼬리로 주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뒤에 흐름 보고 들어가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유일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을 우리가 대충 요런 느낌으로 정했었죠. 그대로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여기 나는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면 다시 들어가야지 이게 기회를 안 주죠. 이게 당장에 거래가 많이 실리는 섹터에 매매할 때는 이제 기다리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할 때와 내가 이거를 바로 사고 나서 그냥 대응한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과 이 두 개의 어떤 기법 차이를 컨셉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 됐죠? 유일로보틱스도 지금은 늦었죠. T로보틱스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갔어요. 이러면 이제 늦은 거죠. 12% 정도 올랐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에브리봇도 오늘 10% 정도 올랐고 휴림로봇도 오늘 17%, 6% 정도 올랐고 SPG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어제 공부하고 바로 올라버렸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면 좀 바로 들어가기 종가에 바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어쩔 수 없다. 모든 걸 다 내 입맛에 맞춰서 못하기 때문에 현대무벡스도 오늘 급등 나왔고 엔젤로보틱스도 급등 나왔고 우린 PTS도 며칠 전에 상한가 치고 오늘 또 20% 찍고 올라왔고 그렇네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일단 사고 대응한다는 마음이 훨씬 낫다. 로봇에 관련돼서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쯤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조금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로봇 관련주 넘어가고 이제 원전 관련주 오늘 너무 좋았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우리가 여기서 매물 저하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13% 진짜 많이 오르죠.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하고 싶다면 한 템포 이제 죽였을 때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죽이고 다시 양봉 살짝 나오면 매매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3% 올랐을 때 따라붙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기술도 좋다 맞죠. 차트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고 매물 소화 정말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가로 들어가 보기에 좀 괜찮죠. 이렇게 대응하면 되니까. 느낌 오나요? 항상 여기서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면 되니까 단타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단타는 기다렸다가 들어간다는 게 잘 안 돼서 기회를 잘 안 주니까 단기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을 때 딱 종가에 들어갈 때 사고 오르면 또 팔고 밑으로 내리면 또 잘라낸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에너토크 마찬가지로 오늘 들어가 볼만 했죠. 들어가고 내일 음봉 떨어지면 더 모으고 여기까지 추락하면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 BHI도
오늘 양봉 띄워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일 또 양봉 요만큼 나오면 또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렇겠죠. 봉이 너무 작을 때는 조금 저는 한 템포 더 기다리는 편이에요. 여기서 대응하기에 너무 봉이 짧다 싶을 때는 한 번 더 봉을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 두 개 봉을 합쳐서 내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일진 파워도 좀 올랐고 한전 기술도 좀 올랐고 한전 기술도 이제 정고점에서 거래주고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안 꺾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전은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진엔텍, G2파워, 또 보성파워텍이 요즘에 참 좋죠. 보성파워텍도 오늘 한번 죽였다가 다시 살렸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 안 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이제. 이 자리 이탈하면 바로 나오면 되겠죠. 분위기가 좋을 때는 대장주 건드는 게 좋아서 뭐 이런 보성파워텍 같은 게 전혀 나쁘지 않은,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덜 꺾이고 항상 또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 오랜만에 조선 관련주를 또 한번 봅시다. 어제 조선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또 그래도 바로 살려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맞죠? HD 한국 조선해양도 이 자리에서 살렸죠.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HD 한국 조선해양. 그 다음에 하나와 엔진. 이렇게 단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모아 나가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가 돌려 나가는 추세에서 내가 이 어느 영역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고점이나 고가에 있는 애들을 노리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면.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 있을 때 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차라리 이렇게 거래 터지고 나서 뒤쪽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면 좀 더 시간이 덜 걸리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나엔진을 내가 종가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한국 카본을 좀 많이 사고 싶었는데 오늘 살짝 양봉이 요만큼 나와주면 요만큼만 나와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또 15%나 올라 버렸어요. 한국 카본도 진짜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진짜 좋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1승이라는 차트가 내가 지금 단타를 하려면 이런 차트가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는 이런 이제 박스권을 깰 때 이제 흐를 때 모아가서 나중에 크게 먹겠다는 심산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단타로 접근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안 좋죠. 단타 하시려면 항상 정고점에서 거래 터지는 거 보면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빨리빨리 하고 나와야 돼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아까 봤었던 이런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한화엔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낫다. 일단 그 정도 컨셉은 알고 계세요. 단타하는 사람들의 컨셉이 어떤 건지. 조선 관련주도 괜찮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나쁘진 않은데 이건 며칠 뒤에 볼게요. 지금 오늘 당장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며칠 뒤에 보기로 합시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단타시려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고가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극항로 관련주들은 오늘 특별히 뭔가 따로 있긴 뉴스는 있긴 했는데 뭐 딱히 반응은 없었어요. 그래서 KCTC도 오늘 장중에 한 2%, 1%, 2% 맨날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 동방도 1%, 2%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어떤 뉴스가 하나 얻어 걸리면 이제 쫙 올라갈 텐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니까 그냥 사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테마주들은.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주들 HD 현대일렉트릭 진짜 좋다 맞죠? 그러니까 단타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몇 억에서 몇십억치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상한가도 없고 되게 느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금이 5억이 넘어가면 이런 차트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제 시총이 24조 뭐 이렇게 되니까 내 예수금을 한 호가에 다 받아줄 수 있는 혹은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호가에 내가 다 팔거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에 계속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도 좋다 맞죠? 나쁘지 않다. 단타하기엔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조금 후회가 돼요. 우리가 특강할 때, 우리가 전력기기 특강할 때 얘가 자리가 여기였는데 그때 소개를 같이 할까 말까 하다가 전선 특강이라서 얘를 따로 소개는 안 했는데 또 쑥 올라가 버렸죠. 이러면 일단은 할 게 없다. 할 게 없고 차라리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뭔가를 보여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다시 모아가거나 지금은 일단 좀 애매해졌다 맞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참 좋다 맞죠? 진짜 잘 나가죠. 얘도 오늘 13%나 올라버렸어요. 전력기기들도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갈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LS LS는 오늘까지 해서 사신 분들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면 지금 바닥에서 사면 14%인데 바닥에서 못 샀으니까 한 10% 정도면 수익 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네요. 갖고 계신 분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LS 마린 솔루션도 지금 계속 살려주려고 하고 있죠. 들어올리고 밀리지 않고 계속 살려주려는 흐름. 그다음에 LS 에코 에너지. LS 에코 에너지는 옛날에 LS 전선 아시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종목명이 LS 전선 아시아라고 있었는데, 그러면 LS 전선이랑 LS 전선 vs LS 전선 아시아랑 무슨 차이가 있게요?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있죠. 얘는 실제로 사업 지역이 좀 달라요. LS 전선은 약간 글로벌에서 플레이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S 전선 아시아는 아시아 쪽 담당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실제로 LS 에코 에너지도 LS 전선 아시아가 이름을 바꾼 거니까 전선을 이제 생산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말 그대로 전력기기 쪽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특강 할 때쯤에는 그렇게 자리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제가 따로 소개는 안 했는데 또 그대로 올라가 버리네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도 잘 올라가고 있고, 어제 참 좋았죠. 10% 정도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또 살짝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한전선 마찬가지로, 대한전선 어제 한 마이너스 7, 8% 정도 내려왔다가 오늘 또 살짝 살려주는 모습. 그렇네요. 전력기기 쪽은 앞으로 우상향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전력기기 쪽 특강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제가 팔았을 때가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일치 차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어제 한 3천만 원치 정도 사서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네요. 10.48% 정도 찍혔네요. 플러스 310만 원 정도. 아침에 뜰 때 이제 바로 팔고 나왔어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알겠죠? 항상 거래 딱 줬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 때문에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걸 길게 가져가면 안 되죠. 실적주도 아니고 테마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해도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은 벌 수 있죠. 그래도 내 월급만큼은 벌 수가 있어요. 내 예수금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들을 미리 많이 모아 나가는 연습을 일단 1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내 예수금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네요. 분봉으로 보면 어제 종가에 사서 오늘 아침에 뜰 때 팔고 나왔다. 얘가 지금 장중에 15%까지 갔었네요. 저는 10% 정도에 걸어놓고 이제 팔고 나왔는데, 정말 별거 없어요. 알겠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해요? 무슨 기법을 써야 돼요? 무슨 뭐 조건 검색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게 막 물어보는데 진짜 별거 없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너무 간단하게 매매를 해서 좀 부끄러워요. 돈을 벌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다 같은 감정일 거예요.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막 이렇게 해주니까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거죠. 진짜 별거 없다 까지 해서 끝내면 되겠네요 오늘. 일단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화, 수 정도 해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놓쳤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이 뒤쪽의 흐름을 보고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오늘만 봤을 때는 이제는 못 산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은 몇 개는 아직까지 기회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 에너토크라든지 우리기술이라든지 여전히 흐름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괜찮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고가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를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높게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뭐 딱히 악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여기서 한 템포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필옵틱스 이런 것들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여기서도 지금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살렸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종가 때리고 대응 한번 해보는 거죠. 필옵틱스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겠죠? 단타라고 해서 뭐 아주 막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고, 흐름이 좋은 섹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대한 대장주를 내가 고르고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골라서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대응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돈 버는 거예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단타하는 사람들을 막 신격화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막 재능이 있는 거니 많이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전부 다 너무 간단하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카킴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든 차트를 다 막 본다고 하긴 어렵고 좀 거래가 많이 실리는 섹터들은 다 봐요. 예를 들면 반도체, 뭐 2차 전지, 조선, 로봇,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도 지금 좋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는 매일 차트를 다 봐요. 이거 다 본다고 해도 100개도 안 돼요. 반도체가 좀 많긴 한데 반도체를 뺀다 하더라도 100개가 안 됩니다. 반도체를 빼버리면. 그럼 100개 차트 돌리는 거 그 뭐 30분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카킴님 답이 되셨나요? PHI 같이 손절 라인이 작으면 이제 특히 이게 좋은 섹터일 때는
좀 이렇게 우상향을 해볼 수 있겠다는 섹터일 때는 이 대응 영역이 너무 작으면 좀 불리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손절이 작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살짝 더 올라갔을 때 매매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이펙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차트 보이시나요? 이게 반도체 차트인데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어때요? 좀 너무 타이트하죠. 이러면 좀 큰 돈이 들어가기 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 어때요? 살짝 주가가 더 오르긴 했는데 내가 여기서 종가 때리고 요만큼 대응할 수 있으면 약간의 여유 공간이 생기죠. 저는 이런 걸 더 선호하는 편. 대응할 수 있는 이 구간이 너무 짧을 때는 뭔가 모르게 매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살짝 여유를 줬을 때는 매매에 성공하는 횟수가 훨씬 많았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가 맞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라서. 그래서 이 자리보다 이 첫 번째 동그라미 자리보다는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자리에서 종가를 하는 게 저는 더 마음을 편하게 잡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동방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쿠팡 관련주였는데 여기서 이 동그라미 자리를 보시면 여기서 잘라내면 되죠.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냥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마이너스 한 1점 몇 프로에 바로 잘라낼 수 있죠.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손절이 타이트하니까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 자리에서 종가를 치는 걸 훨씬 좋아해요. 이 자리. 지금 이 첫 번째 동그라미보다는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종가를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건 그냥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차트가 기법이 뭐 이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경험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쑥 올라가 버리는 거죠. 뭐 도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뭐가 맞다 안 맞다를 모르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손절이 타이트한 게 더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 입장은 손절이 너무 타이트하면 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던 거네요.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일요일에 방송을 해야 되겠죠? 일요일에 또 기법 강의 한번 하고 다음 주에는 ESS 또는 애플 폴더블 폰 관련해서 특강 또는 특징주라고 할까요? 특강이나 특징주 하겠습니다. 이 두 개도 진짜 재밌어요. 이 두 개도 꼭 시간 되시면 보셔서 애플 폴더블 폰도 내년에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 맞죠? ESS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어요? 그나마 LG 엔솔이 있죠. 다들 공부가 되어 있으시네요. 너무 잘하시는데? 로봇은 뭐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어서 특강으로 만들기 조금 애매합니다. 특강은 주주총회의 브랜딩이기 때문에 섹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섹터도 특강 만들어주세요, 저것도 특강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주총회 브랜딩이자 신뢰에 달려있기 때문에 특강 만들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듭니다. 정말 확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만 딱 선택해서 해야 돼서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또 주주총회 리서치 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의사도 있고 똑똑하신 분들만 제가 모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 차리면 버튜버 이제 공룡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버튜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버튜버 내 표정과 내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그래. 제가 말하면 이렇게 중간에 같이 웃고 같이 빵 터지고 제 얼굴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제 표정 그대로 이렇게. 침착맨님은 도깨팔이라는 버튜버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공룡이가 어때요? 공룡이. 파랭이와 빨갱이님 유튜브 방향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그거죠. 이제 단기, 장기 종목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맞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일단 맞습니다. 일단 요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게 왜냐면 주주총회 채널에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이에요. 주주총회의 마음은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주주총회 리서치 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개밖에 신경을 못 쓴다. 그러니까 단타 종목 할 때는 단타만 많이 하고 장기 종목 할 때는 장기 종목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을 못 다루니까. 근데 지금 리서치 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리서치 팀이 이제는 장기 종목 담당을 하게 되고 주주총회가 이제 단기 종목을 좀 뽑아내고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단기 장기 종목 둘 다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는 직장인이고 예수금이 5천만 원이 넘는다 하시면 특강 장기 종목 중장기 종목만 시청하셔도 오케이. 그리고 나는
전업 또는 단기 종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시면 단기 종목도 보시면 좋다. 예를 들면 로봇이나 원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뒤면 이게 자리를 좀 잡았을 겁니다. 이 둘 다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파랭이와 빨갱이님?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둘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둘 다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장기 종목을 특강을 만들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한 2주 3주 동안에는 그것만 봐야 돼요. 전력기기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특강 만드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를 저 혼자서 하려니까 단기 종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 7, 8월에 단기 급등주 오마카세가 거의 없었다. 맞죠? 이거 느끼셨나요? 한 7, 8월 들어서 단기 급등주 오마카세가 정말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 쓰랴, 특강 준비하랴 등등 단기 종목을 뽑아낼 수가 없다.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주 리서치 팀 생기고 나서 단기 급등주 오마카세가 살아나고 있다. 이거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리서치 팀이 너무 일을 잘해 주시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단기 급등주 오마카세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할 거다. 둘 다 할 거고 내 상황에 맞춰서 중장기를 할지 특강 보면서 많이 모아 나가서 6개월 뒤에 크게 벌지. 조선 관련주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6개월 뒤에 크게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12월에 공부하고 나서 6, 7월 달에 돈을 엄청 많이 버셨잖아요. 구독자님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나는 전업이고 좀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단기 종목을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급등주 오마카세 보시면서 그때그때 잘 나가는 섹터들 좀 소액이라도 연습하시고 매매하실 수 있겠죠. 일단 단기 급등주 오마카세는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거를 포기하는 즉시 채널이 어떻게 될까요? 채널이 안 큰다. 요거 때문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채널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채널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단기 급등주 오마카세 컨텐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타 안 하고 그냥 특강만 매일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또 뭐 채널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급등주 오마카세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 아시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무리 채널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되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과도기예요. 저도 리서치 팀이 생긴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이 리서치 팀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저랑 호흡도 맞춰야 되고 저도 이제 매일매일 급등주 오마카세 이제 찍어 나가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26년부터는 주유총회 채널을 공격적으로 키우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억 수익 내고 구독자 선물 1,000만 원치 사기. 뭐 이런 것들. 썸네일만 봐도 들어오고 싶게.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음봉에서만 사서 1,000만 원 수익 내기. 뭐 이런 것도 재밌겠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양봉에서만 사서 1,000만 원 수익 내기. 그 다음에 10억 매수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10억 매수하면 한 달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가놀이만 해서 한 달에 3천 벌기.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만 사서 한 달에 3천 벌기. 뭐 이런 컨텐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해 나갈 겁니다. 저도 이제 식구가 딸린 이상 채널을 좀 키워서 수익화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런 컨텐츠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주주총회가 주주총회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울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있겠다. 주주총회가 신분을 숨기고 실전 투자대회 나가서 1등하기. 이런 거 재밌겠다. 진짜 맞죠? 뭐 닉네임 뭘로 할까요? 닉네임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전 투자대회 나가서 1등하기.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에서 스님이라는 닉네임 보이면 일단 전주를 하세요.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주주총회 리서치 팀이 5명 뽑아서 주유총회 리서치 팀이 3달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이제 비밀결사대 만드는 거죠. 5인의 비밀결사대 만들어서 실제로 주주총회가 이 사람들을 3개월 동안 가르치면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재밌는 거는 많아요. 재밌는 건 많은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또 뭐야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하나오션 1억 벌었다길래 보러 왔는데 그거 어딨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때 제가 별로 자랑을 안 하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이 어디 있는지. 보통 이제 1억 벌면 이거 가지고 컨텐츠 엄청 만들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했으니까. 아무튼 또 이거 하면서 또 재밌는 컨텐츠 생기겠죠? 10시 15분이다 진짜.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말이 또 길어졌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